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공시법의 1강부터 12강까지 자 전체적 체계를 잡았던 거예요. 공시제도에 관한 얘기를 제일 먼저 봤고, 그리고 등기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이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수까지 해가지고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12시간 했는 거 이거는 자 전체적 공시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체 뼈대 잡은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뼈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공시법에 나오는 이 용어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공시법에는 이 내용을 언제 접하느냐 말입니다. 이제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에요. 용어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물론 뭐 여러분 정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보다도 이 용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의 내용이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영어 공부할 때 그죠? 단어부터 읽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이 익히기 위해서는 용어들 자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특히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우리가 이제 정상지 뭐 초등교육 과정 가진 사람이라면 뭐 정상지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게 대충 추론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등기법 같은 경우는요 이 내용 추론이 안 돼. 이게 좀 논리적 측면이다 보니까 그 내용 전혀 추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한 8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요. 뭘 할 거냐니까 어떤 내용, 어떤 단어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이게 뭐냐? 무슨 단어냐? 그죠? 이거를 설명하는데, 자,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네이버의 검색창에 그 단어 치면 나오죠. 그죠? 몇 줄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것도 용어 설명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 말 뜻은 알아도, 그러면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 게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 군데 나오면 그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별도로 기억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용 예를 봐야 되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요.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여러 군데 흩어져 나온다면은 그 여러 군데 흩어져 나오는 걸 모았어요. 뭐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자 그런 것들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진도라는 게 문제가 돼요. 뭐 저희들은요 강사들은요 일단은요 두 달마다 한 번씩 진행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코스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달력을 봅니다. 달력을 봐가지고 내가 지금 요번 2달 동안에 내 수업이 몇 주 나오느냐 이거 제일 관심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걸려가지고 뭐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설 끼어버리고 추석 끼어버립니다. 그럼 7주밖에 안 나와요. 죽어요. 남들은 8주 나갈 거를 7주 만에 나가야 되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주 나올 걸 7주 나오고 3시간 줄여가지고 하면 되지. 아주 쉽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7주 나갈 때 분량적으로 어느 한 파트 빼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하긴 다 해야 되죠. 하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8주 수업 진행하는 걸 기준으로 논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7주 분량으로 논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때문에 상세히 하지는 못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상세를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만만한 내용이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공시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시간에는요, 수업 진도, 시간에 관계없이, 자, 제가 일정 분량은 제가 하고 싶은 양이 있습니다. 설령 뒤에 거 못하더라도, 시간 없으면 못하더라도, 앞에 거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보겠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도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요, 어떤 주제를 잡았냐니까 구분 건물에 관한 주제를 잡았어요. 구분 건물에 관한 주제를 잡았는데, 자, 구분 건물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 건물이요,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는요, 건물이 위로 올라갈 일은 없었어요. 어떤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용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한정된 토지에 똑같은 토지, 서울 강남역 주변의 그 한 필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남역에 있는 그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혼자 쓰면 돼요. 이제는 몇 명이 생기냐? 30명이 그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건물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서 구분 건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갈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건물은 전부 다 구분 건물화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있죠. 주거용 건물은 거의 90%가 구분 건물 됐습니다. 그게 아파트입니다. 상가도요. 지금 새로운 상가 짓는단 말입니다. 새로운 상가 지으면은요 거의 구분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옛날에 그죠? 여러분 어린 시절 있죠. 어린 시절 상가 갑니다. 상가에 가면은 상가 건물이 그렇게 컸습니까? 안 컸어요. 백화점이나 좀 건물이 컸지. 그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였어요. 그 지금 상가 가면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일죠. 골목을 그저 통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어디에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는 것도 생겨져 그죠?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이렇게 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큰 규모의 건물을 혼자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소유한단 말입니다. 그 투자했으니까 거기는 내 소유권 취득하겠죠. 구분 건물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공장도 구분 건물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조업을 하기위해서 공장을 짓고 싶어요.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그거는 외곽지로 나가면 되지. 외곽지로 나가면 물류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짓고 싶어요. 시내 짓고 싶은데 시내 지을 공장 지을 건물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토지 위에 건물의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공장도 그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인데 이 구분 건물이 그렇게 이제 자주 빈번하게 중요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등기법에서 중요도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13, 14년 구분 건물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17에 18년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분 건물의 의미인데, 자 일단은요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되어 있죠. 1번 보세요. 1페이지 1번. 건물의 구분 소유. 자 거기에 뭐냐, 이거는 뭐냐 말입니다. 자 글자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일반인들 수준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을 써가지고 최대한 풀었었습니다. 풀어서 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법률 용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일반 용어들입니다. 자 여기 이랬는데 구분 소유,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구분 건물하고 단독 건물하고 본질적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단독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단독 건물은요, 자 이거 전체가 물리적으로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몇 사람이 소유합니까? 자 소유권은 몇 개일까요?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 하나 성립한다 그랬죠.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으로도 한 개입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도 한 개고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이게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될 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는 요 건물을 단독 건물이라 그래요. 건물. 그런데 이거는 뭐냐입니다. 자, 이거를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아파트라 칠게요. 작은 빌라입니다. 자, 여기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죠. 소유자 다 다르잖아요. 빌라입니다. 빌라 소유자 칸마다 소유자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요 물리적으로는 한 개죠. 한 개입니다. 그러나 요 각각 여기는 A가 살고 B가 살고 C가 살고 D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요 네 사람을 따라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네 칸에 4층이니까 16명이 소유하겠죠. 소유권이. 그러면은 법률적 개념,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법률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한 개지만 소유권이 16개 성립할 때 요 각각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구분된 건물, 줄여서 구분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과 단독 건물은 물리적으로 하나라는 점은 똑같습니까? 똑같죠? 차이점은 법률적 개념에서 차이 나잖아요. 법률적 개념.
여기서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같다, 법률적으로 다르다. 물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소유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소유권이 한 개 성립하느냐, 소유권가 여러 개 성립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독 건물, 구분 건물 그러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구분 건물과 단독 건물은 무슨 얘기냐?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 건물, 단독 건물 차이 안 납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소유권이 성립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소유권이 몇 개 성립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만이 구분 건물, 단독 건물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골목길입니다. 자, 골목길 버서 내려가다가 골목길에 왼쪽으로 딱 트니까 여기요. 자, 건물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옆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4층입니다. 12집입니다. 자, 12사람이 살고 있더라. 구분 건물, 단독 건물. 12사람이 살고 있더라. 구분 건물, 단독 건물. 모른다. 물리적으로 한 개 지면은, 그러면은 12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구분 건물 이렇게 단정 못 짓습니다. 살고 있는 형태가 이거는 전체가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하면서 이 사람이 단독을 소유하면서 요 각각을 임대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건물은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한 개고 소유권도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는 단독 건물이에요. 단독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따로 사는 사람들이 요 사람도 소유권으로서 소유자로서 살고 있고 여기도 소유자, 여기도 소유자 다 따로 소유자로서 살고 있더라 그러면은 소유권 여러 개 성립했죠. 그러면은 구분 건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이 구분 건물입니까? 단독 건물입니까?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크냐 작으냐 이거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소유권이 그 한 개에 하나의 건물에 소유권이 한 개 성립했냐 여러 개 성립하냐 그 차이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층짜리. 자, 1층은 상가고 2층은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 구분 건물 단독 건물 모르죠. 2층에 사는 그 사람이 살면서 밑에 세를 줄 수도 있고 밑에 세를 줬다가 그걸 팔을 수도 있죠. 그럼 1층 상가 주인 다르고 2층 집주인 다르죠. 그럼 소유권 두 개죠. 구분 건물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이라는 것이. 구분 건물에서 반드시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하면 구분 건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1번의 얘기예요. 1번에요. 자, 그게 세 줄이고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구분 건물과 단독 건물의 차이점은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몇 개 성립하느냐 이게 포인트다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고. 자, 그다음에 자,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자,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관한 개념 차이입니다. 개념 차이인데 요 개념은요. 제가 그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기초 체계 잡는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소유자가 따로 소유권을 성립할 때 요 개별적 관점으로 구분 건물 자, 전체적 관점으로 집합 건물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의 차이는 같은 아파트를 두고서 개별적 관점으로 보느냐 전체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다.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지 같은 겁니다. 그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와보시면은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하여 소유하므로 각각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전유 부분이라는 용어는요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와 다르게 구분 지어야 됩니다. 구분 지어야 돼요. 자, 구분 짓는데 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은 좀 이따 설명하기라고. 자, 3번 가보세요. 구분 건물의 성립과 해소라고 되어 있죠. 구분 건물의 성립과 해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이겁니다. 자, 구분 건물은 소유권 여러 개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건물 하나 올라갑니다. 3층입니다. 자, 쉐칸입니다. 자, 여기에 구분 건물이 될 것이냐 단독 건물이 될 것이냐 둘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게요. 이 건물을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을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할 때 이 갑의 의사가 어떤 의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신축해가지고 자 이것을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소유권은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고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요 각각의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요 각각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별도로 성립해야 하네요.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는 단독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내가 단독 소유하면서 각각을 임대를 줘가지고 여기 월세 받아 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장남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 찾아왔네요. 아버지 잘 안 되니까 2억만 보태주세요. 1억만 보태주세요. 보태줘야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니까 그죠? 물론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니까 밀어줘봤자 또 망할 것 같잖아요. 안 주고 싶죠. 근데 장남이잖아요. 그죠? 울며 계좌 몇 개로 줘야 됩니다. 안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 버리면은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1억이 한 2억이 목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단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따로 분양하면 돼요. 월세를 냈잖아, 그죠? 월세 받아 살잖아, 그죠? 월세 받아 사는데 이제 월세 받아가 안 되겠으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요거 따로 팔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은 나머지는 다 단독 소유하면서 요거는 A에게 요거는 B에게 팔아버립니다. 두 개만 잘라가지고 자 팔아버리면 요거는 A에게 소유권 성립했죠. 요 B에게 소유권 성립했죠. 자 물리적으로 몇 개? 하나. 근데 소유권은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여러 개 성립했죠. 그러면은 이게 19분 건물 된 겁니다. 가능하죠? 구분 건물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꼭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소유권이 2개 이상 성립하면 구분 건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니까. 일단 이것이 최초로 이거 단독 건물 했죠. 그죠? 단독 건물. 단독 건물로 했다가 2개만 팔아가지고 구분 건물 될 수도 있죠. 그죠? 구분 건물. 요거는 내 맘입니다. 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단독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를 분양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따로따로 분양해가지고 목돈을 챙겨가지고 자금 해소해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오라 분양 시장이 안 좋으네요. 요즘같이 분양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예 분양이 안 되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예 분양이 안 되니까 아이고 그러느니 그러면 내가 단독 소유하겠다. 단독 소유? 단독 소유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거 단독 소유를 만들어가지고 따로따로 임대 사업을 하겠다. 말 되죠? 그죠? 그래도 되잖아요. 따로따로 월세 받아 살겠다 말입니다. 월세 받아가 이자당으로 좀 갚고 원금 좀 갚아가지고 앞으로 한 5년 하면 다 털겠다 말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 의사가 처음에는 구분 건물 하려고 했었죠. 구분 건물. 하려고 했었는데 임대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단독 소유로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단독 소유로. 즉 단독 건물 했다가 구분 건물 하는 거, 구분 건물 했다가 단독 건물 하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 마음입니다. 내 의사,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 있습니까? 전적으로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아파트 구분 건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구분 건물 단독 건물이고요. 구분 건물 성립과 해소고.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중단부에 나오는 것 중에서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에서 5번째 줄 보면 용어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 사용은 이거는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이제 공시법에서는 구분 건물 쓰고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 용어 씁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민법 시에는 항상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공시법 시에 항상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구분 건물하고 집합 건물 다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이유가 민법에서는요. 아파트를 볼 때 전체적 관점으로 아파트를 봅니다. 주로 관리 운영의 측면으로 민법은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측면으로 보니까 집합 건물.
등기법 시간에는요, 구분 건물을 권리 대상으로 봅니다. 관리 운영은 안 봐요. 권리 대상이란 측면으로 보니까 개별적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다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각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을 2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무조건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따로따로 소유권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분 건물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니까 거기에 자 1페이지 밑에서 한 5, 6줄 올라가면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이라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서 전유 부분 돼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은 별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 됐잖아, 그죠? 자, 요게 일반적인 구분 건물입니다.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만 구분 건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입니다. 자, 구조상 독립입니다. 옆집하고 내 집하고 분리됐습니까? 구조 자체가 분리되어 있죠. 이용상 독립입니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출입과 현관문 다릅니까? 다르죠. 고래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입니다. 즉 구조상 독립 조건은요, 벽, 고정식 벽으로 막혀야 됩니다. 이용상 독립은요, 출입구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의 구분 건물 될 수 있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요, 지금 상속자, 이게 나중에 내년에 수업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어제요, SBS TV가 상속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상속자들. 그 상속 대한민국 1% 사람들이 그 1% 사는 사람들 그 자제들 아들 있죠, 자식들에 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 그 회장이 있죠, 제국그룹 회장. 집이 있죠. 엄청 넓잖아, 그죠? 2층 아들방 따로 있고, 그죠? 이민호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2층이죠, 그죠? 그거를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출입구로 달라야 되잖아요. 2층에 가려면 1층으로 들어가지고 들어가잖아, 그죠? 1층을 들어가지고 거지로 거쳐가지고 2층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입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구분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 되려 그러면은 구조 자체가 나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입구도 달리 해야 됩니다. 그게 구분 건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 상가의 경우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은 별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구분 건물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 상가의 경우 상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용상 박스 치시고, 독립성만 갖추면 별개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뒤에다가 구분 상가라고 적으세요. 상가. 우리가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은요, 벽으로 막혀되고 출입구 달리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즉 구조상 and 이용성 등 독립 조건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상가입니다. 상가. 판매 영업시설입니다. 주거용은 안 돼요. 상가. 주거용은 안 됩니다. 판매 영업시설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물만큼은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돼요. 구조상 독립성은 안 갖춰도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별도로 구분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분 상가는 건데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 그 쇼핑몰이 있죠, 그죠? 쇼핑몰. 서울 같은 경우는 동대문 앞에 가면요, 쇼핑몰 많습니다. 뭐 두타 뭐 등등등 많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쇼핑몰 3층에 한번 가볼게요. 3층을 위에서 한번 볼게요. 3층 위에서 봅니다. 자, 위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통로가 있습니다. 자, 통로. 요렇게 통로가 있고, 요렇게 통로가 있고, 자, 요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자, 옷가게가 여기 많죠, 그죠? 옷가게가. 자, 여기 옷가게 많습니다. 옷가게가. 자, 이래 쭉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건물, 요 옷가게 주인하고 여기 옷가게 주인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전체 한 사람이 소유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엄청나게 자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옷가게 주인 다 다르잖아요. 주인이 다르고요, 다른 사람 다 쉐드라가 살잖아요, 그죠? 쉐드라가 영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은 별도로 성립한다, 그죠? 자, 소유권에 별도로 성립하는데 요것도 별도로 소유권을 성립합니다. 요거는 A가 주인이고 요건 B가 주인이다 말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파트는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옆집하고 내 집 고정식 벽으로 막혔죠. 근데 요거는 고정식 벽으로 막혔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 옷 끌고 여기서 옷 끌죠. 옷 따로 겁니다. 여기 중간에 뭐 있습니까? 이 합판이에요, 이거. 합판에 옷걸이 박아놓고 따로따로 옷 끌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 상가로 이용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고정식 벽으로 박히지 않아도 된다. 즉 구조상 독립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상 독립성은 없어도 됩니다. 단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만 명확히 구분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같으면 여기 가면요 이렇습니다. 자, 상가면은 여기에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자 그저 범위에다가 요 동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바닥에 동으로 표시해 놨고 여기 앞에 잘 한번 가보세요. 여기 앞에 가면은요 밑에요 바닥에 뭐라 되어 있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여기 넘버가 적혔어요. 3 몇 번째 1이 됐습니다. 이거 3의 2 요래 됐단 말입니다. 요게 건물 번호예요. 그러니까 별도로요 요 칸을 구분지 인식의 표가 들어가고 별도의 범위만 표시되어 있으면은 요것이 상가로 이용되는 거라면 별도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구분 상가는 겁니다. 되겠죠? 첫 번째 줄은 원래는 구분 소유권 성립하려면은 고정식 벽으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유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는 구조상 독립이 없어도 범위만 명확히 이용할 수 있는 범위만 명확히 구분된다면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말입니다. 공용 부분 또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여기 구분 건물에 관해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설명하면은 내용 거기서 법률적 문제인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용어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이제 힘들단 말입니다. 자,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세요. 자, 5층짜리. 자, 옆으로 4칸입니다. 자, 요 각각을 구분 건물이라 그런다 그랬죠? 구분 건물. 자, 요 전체를 집합 건물이라 그런다 그랬죠? 건물. 자,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은 외관으로 보는 겁니다. 외관을 볼 때 개별적이냐 전체적이냐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씁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 각각은 A가 따로따로 이용하죠. B가, C가, D가 혼자 단독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입니까? 혼자서 이용하죠. 그래서 혼자서 이용한다. 단독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전유 부분이다. 혼자서 이용한다.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은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혼자 쓰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5동 707호입니다. 707호 그거는 내 혼자 써요. 그는 내 혼자 쓰는 그거는요. 내가 단독으로 이용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혼자 쓰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도 있죠.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는 나만 탑니까? 옆집하고 다 타잖아. 같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내 혼자 쓰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 이 건물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럼 분명히 요거 계단이 있을 거예요. 계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복도가 있겠죠. 복도. 계단이라든지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내가 혼자 쓰는 부분이 아니죠.
같이 쓰는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요렇게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요. 관리실 따로 빠져나와 있죠. 관리실이라든지 또는 노인정 따로 빠져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독서실 따로 빠져나와 있죠. 옛날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노인정, 독서실, 관리실 이런 것들 어디 있냐 말입니다. 어디 있냐니까 아파트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제가 살고 아파트가 그게 17층입니다. 17층인데 17층의 아파트입니다. 자, 17층 아파트 옆으로 여기가 한 5칸인가 4칸인가 그럴까요 아마. 이래 됐습니다. 한 5칸 됐구나. 자, 이래 됐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17층입니다. 자, 노인정, 독서실, 관리실이 필요하잖아, 그죠? 어디 들어갔냐 말입니다. 따로 안 빠집니다. 여기 안 빠져 안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101호 여기에 관리실입니다. 관리실. 그리고 여기 101동 101호 여기 관리실이고 103동 가면 103동 여기에 뭐라 됐냐? 여기는 노인정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린이실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요런 노인정, 독서실, 관리실 이런 것들도 내 혼자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실이 따로 있죠. 헬스장이 따로 있죠. 그런 것들은 내 혼자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는 같이 쓰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노인정, 독서실, 커뮤니티실, 뭐 헬스장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사용하는 부분 이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분 건물에서는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혼자 쓰는 부분 전유 부분, 같이 쓰는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반대 개념입니다. 각각은 구분 건물, 전체는 집합 건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전유 부분 그러면 개별 그거 따로따로 공용 부분 같이 쓰는 거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은요. 또 나누어지는 것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공용은 공용입니다. 공용은 공용인데 구조 자체가 같이 쓰게끔 돼 있죠. 구조 자체가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상 공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관리실, 노인실, 독서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호 이거 관리실이 사용합니다. 103동에 3호, 4호, 3호는 노인정, 4호는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같이 쓰게끔 만드는 건 아니죠. 이 101동, 101호 이거 따로 분양했었어도 되죠, 이거. 따로 분양했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분양해버리면은 관리실 없잖아요. 노인정 없잖아요.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분양해도 되지만 즉 개인이 혼자서 소유할 수 있었지만은 같이 쓰기로 한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같이 쓰기로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용 같이 쓰기는 같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규약상 공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또 나눠지는 것이 구조상 공용과 규약상 공용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상 공용과 규약상 공용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느냐? 눈에 보이는 측면 어느 부분 나오죠, 그죠? 그거는 차이 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구조 자체가 공동 소유하게끔 되어 있는 게 구조상 공용. 노인정, 독서실, 관리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규약상 공유라 그러는데 이론적에서 차이는요. 이겁니다. 처음부터 개인의 소유, 개인의 소유 사건.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같이 쓴다면은 그거는 구조상 공용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었지만 따로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같이 쓰기로 했다면 그것을 규약상 공유라 그런 거예요. 감이 옵니까? 이거 독서실 이거요. 같이 안 쓰고 따로 일반 상가처럼 분양해도 돼요. 분양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해버리면은 독서실을 하려면 사용하려면 유료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애들을 키우니까 여기가 2000세대 애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같이 분양하지 말고 우리 전체 같이 쓰기로 하자. 단 독서실 관리실장 그것만 월급 얼마 주면 된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같이 쓰기로 한 것이 규약상 공용이라 그런 거예요. 자, 구분 건물의 구성 부분에 관해서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분 건물 구성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느냐니까. 우리가 제가 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은요. 등기를 하려면은 개인의 권리의 사건의 대상이 되는 부분만 별도로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사건, 개인의 소유가 불가능한 부분은 등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관한 구성 부분 중에서 등기할까 말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자, 전유 부분 개인 소유가 됩니까? 사건 성립합니까? 사건에 성립하니까 전유 부분으로 그러지. 그러면 사건에 성립하는 요 전유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요거는 등기한다. 자, 공용 부분 중에서 사건에 성립하는 규약상 공용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구조상 공용은 개인 소유가 안 되죠. 사건에 성립 안 하니까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할까 말까 여기에서 일단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등기 그러면 아파트 등기란 것은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도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따로 있습니다. 관리실에 대한 등기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서 그건 내한테 봐봤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봐서 그렇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 10번 나오면 이거 한 번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고 등기 절차 따로 배웁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관한 전유 부분은 구분 짓는 의미가 또 두 번째는 등기 하나 안 하나 요것도 차이가 있지만 또 나중에 요렇게 씁니다. 요 전유 부분 이거는 거래가 자주 일어나죠. 아파트 집 사고 팔죠. 자, 집을 사고 팔게 되면은 요 공용 부분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파트 집 샀습니다. 아파트 집을 샀는데 그런데 어떤 아파트 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내가 분명히 집은 샀는데 엘리베이터 이용권을 못 사서 나는 18층까지 매일 걸어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내가 분명히 이번에 집을 샀는데 복도 이용권은 내가 돈이 모자라서 못 사가지고 거기 다닐 때마다 매일 한 번 다닐 때 100원씩 내가 돈 내고 다닌다. 이런 말 없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내가 집을 샀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저 부모님 모시고 삽니다. 부모님을 분명히 모시고 사는데 근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노인정에 대한 이용권은 내가 못 사는 바람에 아버지가 노인정도 못 가고 맨날 집에 계셔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취득하게 되면은 이 공용 부분은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갑니다. 가능하죠? 내가 집 사면은요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처분에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 샀다 공용 부분이 뭐지? 이거 다 공용이잖아요. 그 집을 사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정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헬스장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되죠? 그죠? 나중에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유 부분을 취득한 경우 구조상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으로 별도로 등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출제자가.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죠? 그 구조상 공용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득하지만 규약상 공용은
별도로 등기가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한 3분의 1은 틀립니다. 왜 틀렸냐?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버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구성부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요 이제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했는데 뭘 설명했느냐? 아파트에 관한 부분에 관한 용어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페이지 넘겨볼게요. D페이지 넘겨보시면은 4번까지 제가 설명했는 겁니다.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과 6번이 있죠. 5번과 6번에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 등기. 자, 대지권에 관한 얘기 됩니다. 대지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대지권은 뭐냐니까. 아파트 요 위에 거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 위에 거. 여기와 관계된 건물 위에 있는 거, 토지 위에 있는 거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토지에 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토지. 아파트에 대한 토지가 일반적인 토지하고 다르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요 토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이게 구분 건물에서. 자, 그거 설명하는데요. 그 토지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